음악 인트로, 잔잔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황혼.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쉼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겨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민. 한때는 30년간 나라에 봉사한 성실한 공무원이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서울 경동시장 뒷골목, 하루 숙박비만 4,000원짜리 2평 남짓한 여인숙에서 고된 막노동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담배 냄새 밴 눅눅한 이불, 야른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의 소음, 차가운 물만 나오는 공용 화장실. 이 모든 것이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의 인생은 이토록 곤두박질치게 된 걸까요? 이것은 한 남자의 쓰라린 후회와 절망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인연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찾아 나서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구청 민원과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수많은 시민들을 상대하는 때로는 고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아내와는 33년을 함께했고 32살 된 아들 지훈이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한강공원에 나가 치킨을 시켜 먹고 아들과 캐치볼을 하던 평범한 행복. 저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5세가 되던 해 제 삶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붙은 겁니다.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젊으니 새로운 도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지만 저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3억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대신 아내 몰래 일시불로 수령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다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었죠. 당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치킨 프랜차이즈에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라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6개월을 빚까지 내가며 버텼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맹비는 돌려받지 못했고 인테리어는 헐값에 넘겼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대가인 퇴직금 대부분이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실망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며 저를 격려해 주었고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 힘내세요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주식 투자를 권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락한 지금이 기회라며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금방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30%의 수익이 나자 제 눈은 탐욕으로 멀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채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몇 달만 버티면 돼. 반드시 성공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손절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2년 초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남은 것은 집담보대출금 1억 2천만 원과 카드비들 합쳐 1억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제가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아내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역시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청량리 경동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하루 14,000원.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겨우 잠자리를 해결하며 저는 58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 인생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의 불씨를 숨겨두기도 하니까요. 청량리역에 내려 경동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든 비닐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낡고 빛바랜 간판을 단 여인숙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청양 여인숙이라는 간판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한 여인이 무표정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방 있나요? 하루 14,000원인데 괜찮으세요? 그녀는 제게 201호 열쇠를 건넸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미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01호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싱글 침대와 작은 의자, 구형 브라운관 TV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얇은 합판벽 너머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직 일을 구했습니다. 58년 평생 처음 해보는 막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숙박비와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여인숙으로 돌아오는데 로비에 있던 사장님 미진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따뜻한 말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그녀 역시 저를 유심히 살펴보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민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다래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민 씨, 맞아요. 광명고등학교 다녔던 박성민. 광명고등학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춰있던 35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속 풋풋했던 첫사랑의 얼굴이 눈앞에 그녀와 겹쳐졌습니다. 미진이? 이미진. 맞니?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진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미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쁘고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도서부 활동을 함께하며 가까워졌지만 졸업 후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났지만 바쁜 삶 속에서 첫사랑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제 추락한 인생에 대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낡은 여인숙을 인수해 5년째 홀로 운영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지난 35년의 고된 세월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마주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삭막한 여인숙에서 세상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여인숙에서의 제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미진이는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제 하루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희는 로비에 마주 앉아있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미진이를 도와 여인숙의 낡은 시설들을 수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막노동으로 지친 제 마음에 작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인숙의 오랜 투숙객인 박 할머니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젊은이, 사장님이랑 사이가 좋아 보이네. 나이 들어 만나는 인연이 더 소중한 법이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속에서는 시녀덜비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아들 지훈이가 초라한 제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돌아간 날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여인숙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희 관계를 두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미진이는 그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재개발될 거라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미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지금은 각자 정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날 박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혼자서는 힘들어도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진짜 사랑이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지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미진이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진아,
우리가 서로를 피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노동으로, 미진이가 여인숙을 운영하며 번 돈을 조금씩 모아 재개발이 확정되면 이곳을 떠나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식당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우리의 삶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미진이는 틈틈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저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청양 여인숙을 떠나는 날, 박 할머니와 다른 투숙객들은 저희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북동의 작은 상가 건물을 얻어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우리의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식당 간판을 청양식당이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만난 그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저희는 구청에서 조촐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박 할머니께서 저희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들은 미진이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고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청양식당 개업 첫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미진이의 정성 가득한 김치찌개를 맛본 손님은 어머, 정말 맛있네. 집밥 같아.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희는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양식당은 정직한 맛과 따뜻한 정으로 금세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장을 보고 점심이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는 하루하루가 저희에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동시장 뒷골목에 절망에 빠진 막노동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일구어가는 청양식당의 자랑스러운 사장 박성민입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에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었습니다. 58,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적 같은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그리고 희망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